알록달록 실과 바늘로 만드는 자수공예를 아시나요? 중증 장애를 이겨낸 백송 이정희 명장님을 만나볼까요? 오늘도 열심히 작업 중이신 이정희 명장님의 작업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자수를 하고 있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17살 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40년쯤 됐습니다. 선생님 손끝으로 우리 전통을 이어가고 계신 모습이 너무 멋지고 훌륭하신데 이 자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수를 시작하게 된 거는 외갓집 언니의 권유로 인해서 제가 17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긴 세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힘드셨던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혹시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드셨을까요? 초창기 때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자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또 시골이었고 그래서 이동권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니는데 그때는 뭐 휠체어도 보급이 잘 안 돼 있는 때였고 그래서 어디 이동할 때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중증 장애를 딛고 지금의 자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담겨 있을까요? 3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황실자수 명장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그 시절 보다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했겠죠. 오늘날 황실명장이란 성과는 그간의 아픔을 딛고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들은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아들은 저의 삶이고 또 저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자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서부터는 아들이 먼저고 이게 두 번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인해서 더 제가 강인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들한테 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더더욱이 더 열심히 이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육아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좀 더 힘드셨던 부분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보람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키울 때는 엄마가 계셨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잘 키워 주셨는데 용주가 한 5살 때 정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일도 해야 되지, 아이도 키워야 되지. 그런데 용주가 좀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또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의 또 사이도 좋고 또 상장을 이렇게 매번 타오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그 엄마로서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들이 그래도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는 면에서 너무 좋아요. 용주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용주는 저는 교육을 시킬 때 먼저 인성이 바르게 커졌으면 하는 그걸 먼저 교육을 시키고 공부는 뭐 잘하면 좋겠지만 지가 하는 만큼 하는 거고 또 제가 또 하는 일이 이거라서 용주가 여기에 또 관심을 좀 보여요. 그래서 제 뒤를 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는 이제 엄마 바람이고 지금은 지 생각이 하겠다고 하지만 좀 더 지가 크면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시키고 싶습니다. 이정희 명장의 다른 이름은 엄마입니다. 아들 용주를 키우는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용주를 만나 삶의 원동력을 얻고 용주로 인해 삶의 이유를 찾고 그간의 노력을 통해 황실명장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죠. 우리 착한 용주는 엄마와 함께 자수를 만드는 시간이 무척 즐겁다고 하네요.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자수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 이정희 명장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네요. 엄마가 저라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이렇게 서너 시간씩 앉아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 저도 힘들어서 못하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중증 장애 여성으로서 한 아이를 키우고 전통 자수에 인생을 걸고 살아온 이정희 명장님의 뛰어난 예술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보조기구에 몸을 싣고 집안일을 해내는 이정희 명장님의 모습은 육아를 하고 있는 여느 부모님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네요. 뒷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집안일을 해내는 모습이 아주 능숙하신데요. 이쪽에 보시면 대례복이라고 하거든요. 결혼식 때 입었던 대례복이라고 하는데 남자분이 착용을 했습니다. 결혼식 때는 대례복이고 사극에 보시면 관복을 입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학이 지금 수놓아져 있는데 이 학은 문관이 착용했던 관복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 작품은 화롯이라는 작품이에요. 화롯은 궁에서만 입었던 왕비가 대례 결혼식 할 때 입었던 옷인데 나중에는 민가에서도 그게 풀려서 입었다고 합니다.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십장생이라는 도안을 가지고 술을 놓고 있는데요. 10가지 사물을 술을 놓은데 십장생은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그런 염원이 담긴 거라서 이 술을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 전통 자수가 점점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이 좀 희미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자부심 있는 전통 자수잖아요. 네. 이 전통 자수가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발전해 나가는 것. 일단은 발전해 나가는 건 사양되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건 젊은이들이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컴퓨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잘 이용해서 자수를 한다면 저는 더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때는 뭐 도안 하나 구하려고 그래도 어떻게든 돌아다니면서 그런 책자나 뭐 이런 걸 막 문헌집 찾고 뭐 이렇게 해야 그걸 구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치면 무슨 문양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를 좀 잘 응용을 해서 꼭 전통만 고수하는 게 아니고 전통을 응용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작품들을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한다거나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제가 해외 가서 전시를 해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우리 문화인데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등한시하게 되는데 외국에 가보면 아마 그걸 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런 걸 좀 잘 배워서 해외로 진출시키면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아까 뭐 박물관도 해보고 싶다고 말씀도 하셨고 네. 했는데 그럼 앞으로 더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시다면 꿈이 있다면 일단은 제가 40년을 넘게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대가가 되고 싶겠죠. 좀 더 노력해서.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잖아요.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거. 전통 지킴이로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게 꿈입니다. 전통 지킴이로서 전통 자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신 이정희 명장님의 말씀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자수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온 이정희 명장님의 작품 활동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장애 예술인의 높은 정신력과 뛰어난 예술이 더욱더 알려지길 기원하겠습니다.